오늘은 요즘 정말 많이 알려져서 이젠 안 쓰는 유튜버를 찾기 힘든 유튜버 쇼츠 기능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아무래도 틱톡, 유튜브 쇼츠처럼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은 빨리빨리를 사랑하는 한국인에게 정말 적합한 컨텐츠가 아닐까 싶다. 틱톡 같은 쇼츠 SNS의 장점으론 접근성, 컨텐츠 만들기 쉬움. 근데 그만큼 불법도 정말 쉽다. 접근성이 좋은 만큼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걸 이용해 일방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다. 특히 한국 유튜브에 이런 사람이 많다. 이전부터 한국 유튜브에는 외국 유튜버들의 영상에 자막만 붙여서 불품하고 조회수를 먹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로 인해 외국 유튜버들이 한국 불법 유튜버를 저격할 정도로 한국 유튜브의 불법 문제는 심각했다. 그런데 쇼츠가 생기고 외국 유튜버 영상 불법, 음원에 가사 자막 달고 불법, 틱톡 영상 불법 등 여러 부류의 불법 영상이 생기며 유튜브의 불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유저들의 저작권 의식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원작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불법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유튜브가 더 문제다. 하지만 유튜브 쇼츠 자체가 아직 베타라 수익 창출을 해도 돈이 굉장히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도 별로 없고 수익 창출도 불법 영상은 저작권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나처럼 배가 아픈 사람들은 그나마 불법 영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불가능한 걸 해내는 불법 유튜버가 있다. 바로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하는 불법 유튜버들이다. 쇼츠를 자주 보는 사람들은 쇼츠 영상 중 영상과 관련된 물건을 소개하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월정액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라는 내용의 고정 댓글이 달린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채널의 영상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전부 불법 영상이고 이들은 그 불법 영상들을 통해 쿠팡 파트너스 활동으로 돈을 벌고 있다. 여기서 쿠팡 파트너스 활동이란 파트너스가 적은 링크에 들어가서 상품을 사면 상품 수익의 3%만큼 쿠팡 파트너스가 가져가는 시스템이다. 뭐 쿠팡 파트너스? 저걸로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이런 걸로 10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하는 유튜버 블로거들이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 고 말할 정도로 쿠팡 파트너스는 인지도가 있다는 가정 하에 딱히 노력이 들지 않는 돈벌이임을 감안하면 이들은 날먹에 날먹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찍은 광고 영상으로 광고를 하는데 이거 완전 창조이득이다. 참고로 이들은 알고리즘을 탈 때까지 무한대로 영상을 올려서 조회수가 굉장히 높다. 조회수가 높으면 몇천만도 나오는데 이 중 쿠팡 링크를 누르는 사람이 없을 리가 없다. 실제로 저 시스템으로 얻는 수익이 적다고 해도 어차피 본 영상인데 돈까지 버니 거저 먹는 거나 다름없다. 결국 손해 없는 장사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유튜버들을 유튜브는 정지를 먹이지 않는다. 오직 쇼츠의 흥행을 위해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잘못된 상황인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가 혐오하는 중국 관련 유튜버보다 더 악랄한 유튜버들이니 꼭 걸러야 한다. 저런 채널 보기도 싫은데 저따구로 해서 돈까지 번다니 이건 영상을 만든 제작자들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다. 4월부터 쿠팡 파트너스 거지 제재한다더니 이런 건 제재 안 하나? 사실 저런 유튜버보단 저런 게 가능하도록 만든 쿠팡이랑 유튜브가 더 문제다. 저들의 행동도 잘못됐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저 이런 시스템의 허점을 잘 파고든 것뿐이다. 예시로든 유튜버는 불법 영상들로 유튜브를 키우다가 조회수, 구독자가 급증하자 허겁지겁 거의 모든 영상의 고정 댓글에 쿠팡 링크를 달아놨다. 심지어 불법 영상의 워터마크까지 달아놓는다. 만약 쇼츠를 보다가 이런 부류의 유튜버의 영상을 본다면 꼭 댓글로라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하자. 어차피 신고해도 안 먹히니 최소한 링크는 누르지 말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런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유튜브는 쇼츠의 흥행을 위해 수익 창출 허용 등 여러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생긴 쇼츠 권한이라는 설정을 모든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적용시키기 시작했다.
여기서 쇼츠 권한이란? 현재는 쇼츠 동영상 샘플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 권한이 적용되어 있는 영상을 다른 누군가가 쇼츠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올리는 게 가능하다. 문제는 유튜브가 이 권한을 모든 유튜버들의 모든 영상에 유튜버들의 동의 없이 허용시켜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용된 이 권한 때문에 내 영상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다른 쇼츠 영상에 굴러다닐 수도 있다. 아마도 유튜브는 이 기능을 모든 영상에 적용시켜서 불법을 합법화시키려는 것 같다. 저작권이라고 해봐야 짧으면 1초 길어봐야 1분 정도 되는 영상에 좀 써도 상관없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작권은 유튜버에게 매우 중대한 요소다. 게임 소개 채널에서 남이 플레이한 게임 장면을 2초가량 쓰면 바로 태클이 들어오고 영상에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5초 정도 틀어버리면 수익 창출이 끊기는 등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유튜버들은 저작권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저작권 문제에 엄격했던 유튜브가 오히려 저작권을 무시하고 남의 영상으로 유명세를 얻거나 돈을 버는 행위를 허용하면서까지 유튜브 쇼츠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틱톡을 이기고 싶은 건 잘 알겠는데 틱톡 특유의 낮은 저작권 의식은 굳이 왜 따라하는 걸까? 틱톡도 영상 돌려 쓰는 걸 허용하는데 왜 유튜브한테만 뭐라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틱톡은 규정상 유저간 영상 공유가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틱톡은 짧은 영상만 있는 플랫폼인데 유튜브도 똑같이 짧은 영상에만 이 권한을 적용시키던가 어떻게든 쇼츠를 흥행시키려고 1분 이상의 긴 영상에도 쇼츠 권한을 적용시킨 것이 문제다. 이 권한은 유튜브에서 소리 소문 없이 은밀하게 추가해놨기 때문에 대다수의 유튜버들은 이런 게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현실에서는 아무리 덜 중요한 일이어도 동의 여부를 묻는데 인터넷에선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다. 결론은? 이 유튜브 쇼츠라는 플랫폼은 유튜버들에게 정말 둘도 없는 기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튜버들에게 민폐덩어리인 플랫폼인 것도 맞다. 이번 기회로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유튜브가 침체기인 사람들에게는 반등을, 유튜브를 계속하던 사람들에게는 성장을 노릴 수 있는 기회겠지만 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쇼츠를 안 하는 사람들까지 쇼츠를 이용할 것을 강요하고 쇼츠 유튜버들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것까지 강요하는 이 시스템은 악랄하다는 표현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유튜브가 하고 있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택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단기적으로 깔짝 운영할 거면 접근성을 낮추는 게 좋은 선택이겠지만 이런 운영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쇼츠도 틱톡과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어쩌면 더 망할지도 모른다. 유튜브 유저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선 중국의 인식과 틱톡의 인식의 시너지 효과로 틱톡의 위상이 거의 없는 수준이기에 틱톡 영상이 짜증나니까 영상 욕만 할 거고 불법하는 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런 인식이 주류가 된다면 유튜브 쇼츠는 지금보다도 더 불법 영상이 많아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불법은 수익성이 없어도 불법, 어떤 이유든 간에 불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쇼츠의 문제점은 자잘하게도 크게도 더 많지만 오늘은 그중 제일 심각해 보이는 불법 영상과 그로 인한 수익 창출에 대해 비판했는데 사실 쇼츠를 이렇게 까놓고도 난 쇼츠를 쓸 예정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쇼츠는 유튜버에게 둘도 없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해도 웃기긴 하다. 이렇게 까놓고 혜택은 받고 싶다니.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다. 긴 영상 보느라 수고했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누르도록 하자. 이상 슬진체였습니다.